이제 외국인 주식과 채권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뭐 금요일날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 아니 목요일날이지, 목요일날 좀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도 마이너스 3조로 늘어났죠. 그래서 드디어 22조 합치면 어떻게 되죠? 작년부터 드디어 47조를 넘어서게 되네요. 그죠? 40조 넘어섰고요.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 채권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 꾸준하죠. 그죠? 꾸준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좀 줄었죠. 줄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3조원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선물 매수 어느 한 날에 좀 크게 매수했죠. 그리고 미니선물 선물 합쳐가지고, 예, 외국인 선물은 마이너스 1조 7천억 매도 포지션입니다. 예, 지난주 말 마이너스 3조원에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1조 7천억. 아직도 매도 포지션이 우위이긴 하지만은 상황 따라서 이번 주에 다 처분해 버릴 수도 있죠. 그죠? 좀 더 중립으로 가까워졌다.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는 325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나리오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더불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다 같이 한번 큰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도 잠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IT까지 같이 올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좀 상승이 급한 거. 막판 스파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올해에 말씀드리기를 막판 스파트가 남아 있으면은 올해에 한 번 더 고점 찍고 하반기에 1차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내년 개폭락, 그걸 말씀드렸고, 막판 스파트가 없이 그냥 여기서 깔짝거리다가 꺾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스닥은 계속 삐끼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나스닥을 워낙에 얘네들이 월가가 주무르고 있으니까 나스닥은 계속 조금 더 올리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데, 글로벌 정시는 그 상승을 못 따라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수준의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지수는 뭐 살짝 오르는 듯, 뭐 넘는 듯 하다가, 선물도 다시 대거 하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뭐 9월달 경에 좀 일차락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하반기까지 조금 더 한번 좀 큰 상승이 9월 이후 한 10월까지 상승 나오다가, 그러니까 4분기 돼서 그 이후에 고점 찍고 좀 꺾이는 경우, 하반기 말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외국인이 다를 거예요. 이때는 주식도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IT까지 동반 상승할 것이다. 2번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계속 대거 매도 때리면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등은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비해 지지부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 2번을 고려했을 때 업종 선택이 좀 달라지죠. 만약에 1번으로 가서 우리 지수가 같이 크게 올라줘야 되기로 된다면 반드시 IT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반등 정도가 아니라 동반 상승. 어쩌면 거의 최고점에 가깝게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IT도 일부 따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처럼 철강이나 좀 더 저평가 레벨에서 좀 더 강한 애들, 외국인 들어오는 그런 레벨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50선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추가로 막판 스파트를 내려면 이 최고점이 3316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3300선을 강하게 이번 주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막판 스파트를 열어두시고, 그러지 않고 조금 또 오르겠죠. 주 초반에 좀 오르다가 다시금 3250선을 깨고 선물 동향도 안 좋아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오르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예. 둘 중에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빠져나가기를 희망한다면은 2번처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더 헷갈리고, 아니면은 나스닥을 진짜 더 가져갈 거면은 올해 말까지 더 가져가기로 했다 하면은 분명히 1번 샷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아마도 내년도, 그래도 내년도에 개폭락은 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나스닥 월봉으로 보여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급등주 버블 차트에 있어서 버블 차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막판 스파트 어차피 단기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길게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울기, 월봉상으로 이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울기에서 오히려 가팔라지면 더 가팔라져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딴 생각할 새를 안 주고 지금 계속 열광하는 개인들을 조금 더 이제 부스터샷을 펌핑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일차 하락. 정말 연말까지 올린다면은 내년 상반기 때 일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조금 밀린다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더 오르더라도 좀 급하게 오르더라도 아마 올해 말쯤에는 일차 하락이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죠. 그러다가 내년도에 개폭락이 나오는 그죠? 이거는 여기서의 약간 변이된 패턴이 많은데 가장 정석적인 패턴을 그려드린 거고 이때 닷컴 버블 때도 이런 패턴이었죠.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대로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때그때 봐야겠죠. 상당히 많은 변이된 고점에 그 변이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죠? 저희의 그 포지션은 늘 똑같죠. 예전부터 드린 말씀인데 나스닥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상승신호라는 거 제가 늘 지금도 상승신호인데 원래는 거품을 제외한다면 투자해야 되는 레벨이죠. 해야 되는 시기죠. 근데 거품 레벨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왜? 좋은 우리나라 저평가가 있잖아요. 굳이 뭐 나스닥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은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한방 투자는 아직은 오르날 시기는 아니다. 그죠? 오를 때마다 모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많이 들어가시는 분은 상승 신호 때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일부 손절하시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오른다 그러면 오를 때마다 모아가십시오. 어떤 분은 공매도 필패론을 인버스 필패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닷컴 버블 때 버핏도 S&P 500의 풋옵션 인버스와 같은 거죠. 풋옵션 투자해서 대거 큰 수익을 거뒀던 버핏도 투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버블 때 하방에 오르는 장기 추세 깨진 후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 비중 조절은 하고 있고 상승신호 나면 인버스 좀 줄여야겠죠.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1번의 글로벌 증시 동반 막판 스파트가 될 경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나스닥보다. 그러나 만약에 2번의 형태로 갈 경우에는 나스닥은 그냥 삐끼 역할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는 외인들이 더 대고 매도하면서 힘을 못 쓰는 양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 나스닥이 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철강 같은 좀 저평가 업종들이 워낙 1분기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애들 중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업종들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 섹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폭락은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오르면 나올 거다. 이게 로저스가 한 말이기도 했죠. 얼마 전에. 근데 왜냐하면은 IT 먼저 오른 다음에 후발로 올해도 뭡니까 화학, 은행, 뭐 철강 등등이 따라서 이제 후발로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오르고 그 다음에 후발로 시기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서도 IT 이렇게 후발로 해서 그러면서 나머지 섹터들까지 다 거의 다 거품이 다 생기고 나면은 그때 꺾인다. 이런 이론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아주 정확한 건 아니고 언제 꺾일지 누가 압니까, 그죠? 저평가 레벨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버스 비중 다시 줄어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매일 실시간 방송 보시고 아마 이번 주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20% 정도로 맞춰 가야겠죠. 3.25선 지지되면 무조건 20% 아래로 인버스 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본인은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게 불안하다. 이러다가 훅 꺾일 것 같다.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분들은 인버스 한 20%만 두셔도 충분히 80%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인버스 20%면 거기서 조금씩 상황 따라 조절하면 되니까 그럼 20% 두시고 원래는 추가로 신호가 나면 인버스 이제 10%까지도 줄여야 되죠. 10% 정도는 이거 감안해서 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